대칭이동 할게. 평행이동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애울 거만 딱 애워주면 돼. 대칭 이동할 거거든, 점을. 그래서 x축, y축, 원점,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줄 거고, 지금 이렇게 x축, y축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 3,2라는 점이 있어, 여기에. 그러면 요 x축에 대해서 대칭 시키겠다. 여기에 대칭. 그럼 대칭을 시키겠다 하면 뭐 데칼코마니처럼 여기를 종이를 딱 접듯이 접어. 그럼 여기를 종이를 딱 접어주면 요 점이 그대로 요 반대쪽에 딱 찍힌다라는 거 알 수 있잖아, 그치? 우리가 여기가 딱 이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요 이만큼 아래로 내려와 있는 데에다가 이렇게 점이 딱 찍히겠구나. 여기가 이제 수직을 이루면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지는 요 반대쪽에 요 빨간색 점이 찍히겠죠. 그래서 여기가 3,-2가 되겠구나. 그러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여기에 있는 점이 요 반대편으로 넘어가니까 요 y의 부호가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x축 대칭이다 그러면 요 y의 부호를 바꿔줘야 되는구나. 요걸 애워두고 있으면 되는겨.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요거 선대칭이잖아. 선대칭은 요 두 놈의 요 두 놈 이은 요 선분의 수직 2등분해주는 선이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까지 알 수 있어. 이번에는 y축에 대해서 대칭할 거야. 요 y축 여기를 딱 접어, 종이 덮듯이. 그럼 데칼코마니 생각하면 요 점이 요 반대쪽에 딱 찍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 길이가 딱 3이니까 왼쪽으로 3만큼 간대. 여기에 딱 점이 찍히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데, 요 점의 좌표는 -3,2가 되죠. y축으로 접었기 때문에 요 y축 건너편을 넘어가니까 x의 부호가 서로 달라지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y축 대칭이다 그러면 x의 부호를 바꿔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요. 요번에는 원점 대칭할 거야. 요게 우리는 원점이라고 부르죠. 요 점 우리는 원점. 요 점에 대해서 얘를 대칭시킬 거야. 그러면 우리 점대칭이라는 놈은 우리가 이렇게 이은 놈의 연장선을 쭉 이어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지는 상황이 있겠죠. 그때를 우리는 원점 대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거고, 다음과 같이 요 건너편으로 요 길이만큼 요쪽으로 떨어져 있는데 찍히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는 요건 딱 -3,-2가 되겠구나.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주면 x랑 y의 부호가 둘 다 바꿔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x랑 y를 부호를 다 바꿔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여기서 우리 이것도 짚고 넘어가면 이거 점대칭이죠. 이 원점에 대한 점대칭. 점대칭의 핵심은 요 점이 요 두 놈의 중간에 있는 중점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 핵심이야. 뒤에 나올 내용이라서 얘기를 하는 거야. 선대칭은 수직이등분 선이 된다라는 게 핵심. 점대칭은 중점이 된다라는 사실이 핵심. 이렇게. 그리고 이 원점 대칭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y축으로 넘긴 다음에 다시 x축으로 대칭시킨 거, 또는 x축으로 대칭시킨 다음에 다시 y축으로 당긴 거. 그래서 원점 대칭은 요 x, y 대칭을 둘 다 해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라는 소리가 돼.
그 다음에 요거 y는 x 대칭을 볼게. 우리 다 직관적으로 볼 거야. 이건 여기서 얘기할게. x축, y축. 우리 요 y는 x라는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킬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요 점을 생각을 해볼까요? 3,1이라는 점. 요 점을 점대칭하면, 요 선대칭 해주면 어떤 점으로 바뀌는지를 봐야 돼. 요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할 거니까, 요 점이 요 반대쪽에 찍히겠죠. 근데 딱 어떻게 찍힐 거냐면, 요렇게, 수직 2등분 해주는,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지는 요 건너편에 이렇게 딱 찍힌다라는 거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요 점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요 점을 A, B라고 한다라면,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선대칭은 요게 핵심이라고 그랬죠. 지금 요 파란색이 요 두 점을 이은 요 선분의 수직 2등분하는 선이 된다라는 거. 그게 선대칭의 핵심이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수직 2등분 선이다. 요 파란색이. 그럼 앞에서 우리 수직 2등분선, 요 수직은 뭘 생각하라고 얘기했냐면, 기울기 곱씨 마이너스 1이라는 생각을 해주라 그랬고, 요놈 기울기랑 요놈 기울기는 여기가 수직이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그 생각. 그 다음에 2등분 한다라는 것은, 요 중점을, 지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지금 요놈과 요놈의 딱 중간에, 어떤 점이 놓여져 있는데, 바로 요 점이잖아. 그치? 요 점을, 요 파란색 직선이 지나가고 있죠. 요 점이 누군데, 요 두 빨간색의 중점. 요렇게. 그래서 우리는 요 두 가지 사실을 이용해서 식을 세우겠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요거 지금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x의 증가량 a-3분의 y의 증가량 b-1이 될 건데, 여기다 적을까요? 그냥 바로 요거 여기다 적을게.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이 요거 기울기가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b-1이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 되고, 그럼 b는 마이너스 a 더하기 4가 되겠구나. 요렇게 할 수 있게 돼. 그 다음에 우리 요점 중점이죠.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거. 그래서 a 더하기 3 나누기 2, b 더하기 1 나누기 2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요 점을 요 직선이 쭉 지나가고 있으니까 대입해주면 성립할 거야. 그래서 대입해주시면 2분의 b 플러스 1은 2분의 a 플러스 3이 돼서 이렇게 없애주면 b 플러스 1이 a 더하기 3, b는 a 더하기 2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놈과 아까 구한 요식을 연립할 겸, 그래서 마이너스 a 더하기 4랑 요거 a 더하기 2랑 같다라고 놓으면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2가 돼서 a는 1이구나. a에 1 딱 대입하면 b는 3이구나. 그래서 요 점이 뭐가 되겠구나? 1, 3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겨. 그럼 지금 봤을 때 3,1이 1,3으로 바뀌었죠. 그 우리는 y는 x 대칭을 해주면 요 x좌표랑 y좌표가 서로 바뀌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겨. 3,1이 1,3이 됐으니까. 그래서 y는 x 대칭이다.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이다. 그러면 요 x좌표랑 y좌표를 서로 바꾸어줘라. 이렇게 기억해주면 되고, 요거는 우리가 이제 뒤에서 배울 역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관계 사항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돼. 역함수는 배우는 순간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는겨.
미분을 외우던 적분을 외우던 역함수는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돼. 그래서 역함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한 명이 안 오네. 무슨 관계야? 진짜 그런가 봐. 맞네, 맞아. 닮았어. 야, 참고사항을 같이 알고 있어, 이것도. 야, y는 x 대칭이 x랑 y를 바꾸잖아.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라는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자, x와 얘는 x랑 y의 자리만 서로 이렇게 바꿔준 거잖아. 그럼 얘는 x 좌표와 y 좌표 자리와 부호를 바꾸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x, y가 자리를 바꾸면서 부호까지 바꾼 거. 이렇게 참고 삼아서 알고 있으면 편하겠죠. 증명도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고.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애워야 될 거는 결국 요거야. 빨간색만 애우고 있으면 돼. x축 대칭 y부호 바꿔야지. y축 대칭 x부호 바꿔야지. 원점 대칭 둘 다 부호 바꿔야지. y는 x 직선 대칭 x랑 y 좌표 자리를 바꿔줘야지.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 자리와 부호도 다 같이 바꿔줘야지. 이런 식으로 기억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고. 이번에는 도형을 바꿀게. 도형. 지금 점이었고. 얘도 직관적으로 볼게요. 야, 여기 반지름이 1인 원이 있어. 그럼 x축 대칭 이동하면 똑같이 반지름이 1인 원이 여기에 딱 그려지겠지. y축 대칭이 하면 요 원이 반대편에 딱 이렇게 그려지겠죠. 원점 대칭하면 딱 여기에 그려지겠죠. 야, 어떻게 바뀌는지를 볼 거야. 야, 지금 얘가 x제곱, 아이고 미안, 중심이 3,2니까 x 빼기 3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은 1 이렇게 되는 놈인데, 얘를 x축 대칭 시킨 놈이 요 놈이거든. 식을 보면 x 빼기 3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은 1이 되는 놈이죠. 야, 그러면 여기에서 야, 우리가 a를 제곱하나 마이너스 a를 제곱하나 같은 말이잖아, 그치? 야, 요 뒤에 있는 놈을 요 성질을 이용해서 요렇게 적어볼게. x 빼기 3의 제곱 y, 아이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1이다 이런 식으로. 야, 그리고 나서 요 둘이 비교를 해봐. 얘랑 얘랑 어디가 바뀌었니? x 빼기 3제곱 x 빼기 3제곱 1 빼기 2제곱 빼기 2제곱 딱 여기만 바뀐 거 보여? 여기만? 그러면 x축 대칭했을 때 딱 뭐만 바뀌었냐면 요 y 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것만 딱 바뀌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x축 대칭하면 우리 식에서는 요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해야지. 그럼 이런 생각도 가져질 거야. y 부호 바꿔주면 되네. 이런 식으로 똑같네. 이렇게. 근데 부호를 바꾼다라고 하면 가끔 계산할 때 실수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냥 y를 마이너스 y로 바꿔주는구나. 대신 대입해줬구나. 이렇게 기억하는 게 편해. 야, 요것도 해볼게. 야, 요놈. 요놈은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1이 되는 놈인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요놈을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으로 요렇게 바꿔 적어 놓고 요놈하고 비교를 해볼게. 요게 지금 y축 대칭한 거잖아, 그치?
비교해 봤더니 식을 딱 보면 1 y 빼기 2제곱 y 빼기 2제곱 딱 여기만 바뀐 거야. 그것도 어디만 바뀌었냐면 여기 요 x가 마이너스 x로 바꿔서 들어간 거 말고는 없어. 그치? 그럼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딱 뭐겠어? y축 대칭. x 대신 마이너스 x가 이렇게 대입해서 들어가 있는 상태구나. 대신 들어가 있는 상태구나. 이렇게. 야, 원점 대칭도 마찬가지겠죠. 얘는 둘 다 해주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요 원점 대칭은 둘 다 해주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기억하라는 소리야. 도형에서 x축 대칭이다. y 대신 마이너스 y 대입. y축 대칭이다. x 대신 마이너스 x 대입. 원점 대칭이다. 둘 다 x 대신 마이너스 x, y 대신 마이너스 y 대입. 이렇게. 이거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돼. 이건 고3 때까지 가져가는 개념이야. 까먹는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거는. 자, 요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요거 y는 x 대칭. 그림 어딨냐? y는 x란 직선에 대해서 대칭. 요것도 비교해 볼게. 요 원을 그대로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걸 생각할게. 야, 요 원의 방정식은 x 빼기 3의 제곱 y 빼기 1의 제곱은 1이다. 요 원의 방정식은 x 빼기 1의 제곱 y 빼기 3의 제곱은 1이다. 이렇게 되겠지. 중심이 1,3 중심이 3,1이니까 야, 요게 y는 x 대칭을 한 거잖아. 지금 뭐가 바뀌었나요? 봤더니 요 x 대신에 y가 y 대신 x가 이렇게 바뀐 거 보이죠? 야, y는 x 대칭하면 x 대신 y, y 대신 이렇게 x가 들어가 있으면 되겠구나. 요 x 대신 y가 y 대신 x가 이렇게. 야,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게 y는 x 대칭인 거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요해. 이게 우리는 나중에 배울 역함수를 찾는 거야. 역함수. 물론 원은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역함수는 아니겠지만 이게 역함수를 찾는 방법이야. y는 x 대칭 중요해. 그래서 그게 이제 뒤에 또 적혀져 있겠죠. 야, y는 x 대칭 x 대신 y, y 대신 x 대입해야지. 이렇게. 그럼 참고 삼아서 우리 이것도 기억하자 그랬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 그럼 우린 뭐 하면 되겠구나? x 대신 마이너스 y, y 대신 마이너스 x. 이렇게 대입해주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요거 외워주면 끝이야. 다 안겨 거의. 대칭이동 이렇게 외워.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y는 x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 외우고 있어야 돼. 이 방법적인 게 중요한 거라 그랬어. 이 파트 자체가. 그래서 요 얘기를 먼저 쭉 하고 요 점대칭, 삼대칭 요거 얘기를 할 건데 얘기를 하자 그냥 여기서. 아까 얘기했지. 삼대칭의 핵심은 뭐다? 수직이등분선이 되는 거다. 지금 요 선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요 선이 지금 요 점과 요 점을 이은 요 선분에 딱 뭐가 돼? 수직 이등분 시키고 있는 선이 된다라는 거 보이죠? 그래서 선대칭, 요거 선대칭의 핵심은 수직이등분선이야. 수직은 뭐라고 했니? 수직 기울기를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 요거를 생각해 주겠다라는 거고.
2등분은 뭐라고 했어요? 2등분은 중점이 요 수직이등분선에 있다라는 거. 중점. 요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핵심 사항이라는 거 알 수 있고, 점대칭. 우리 아까 점대칭의 핵심은 뭐라 그랬어? 요 점대칭. 야,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요 점대칭의 핵심은 얘가 뭐가 되는 거다? 중점이 되는 게 핵심이라 그랬죠? 여기 적혀져 있네, 바로 밑에. 요 A라는 점이 중점이 된다라는 거다. 요게 점대칭의 핵심이야. 중점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요거를 그대로 활용할게. 요 P를 A라는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 그러면 바로 요 점이겠죠. 핵심은 뭐다? 요 점대칭 시킨 점과 점대칭 시키기 전 요 두 점의 중간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요 A, B는 요 중점은 요놈과 요놈의 중점이니까 x 더하기 x 프라임 나누기 2 y 더하기 y 프라임 나누기 2 이렇게 둘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A는 2분의 x 더하기 x 프라임, B는 2분의 y 더하기 y 프라임 이렇게 둘 수 있겠죠. 그러면 x 더하기 x 프라임이 2a가 돼서 x 프라임은 2a 마이너스 x. 여기서 y 더하기 y 프라임은 2b, y 프라임은 2b 마이너스 y 이렇게 둘 수 있지. 그럼 지금 요거 x 프라임 대신에 2a 마이너스 x, y 프라임 대신에 2b 마이너스 y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점대칭 시킨 점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요 중점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기억해도 좋지만, 요게 점대칭 시킨 점이라는 것을 외워두고 있으면 좋겠죠. 계산의 편이. 특히 도형 같은 게 좋아. 도형 같은 거. 적어줄게. A, B에 대한 점대칭이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 도형에서 요 x 대신 요거 2a 마이너스 x, y 대신 요거 2b 마이너스 y를 대입해야지. 외워두는 게 편해. 이거는 외워두고 있는 게 편해. 도형은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얘를 외워둬. 그래야지 문제 풀기가 수월해. 잘못 적은겨. x, y요. y. 잘 보고 있지? 번갈아 가면서 알아. 이렇게 잠을 자. 큰일 났네. 이거는 큰일 났는 일인데, 이거는. 너도 왔잖아. 에어더. 에어더야지 문제 풀기가 좋아. 자, 대칭이동 할게. 여기만 지나가면 좀 더 낫지. 근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자, 에어들 거 딱 여기 있어. 자, 점에서의 대칭이동. x축 대칭, y부호 바꿔라. y축 대칭, x부호 바꿔라. 원점 대칭, x좌표, y좌표 둘 다 바꿔라. 부호를. y는 x 대칭, x좌표랑 y좌표를 서로 바꿔라. 애워. 이거 애워. 방법을 외우는 게 여기는. 어차피 이 파트는. 자, 넘어갈게. 이거 하고. 야, p 2,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야,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한 것을
Q라고 하자. 라고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근데 우리 Y는 X 대칭이면 뭐 하라고 그랬어? 요 X랑 Y 좌표를, 자리를 서로 바꾸어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야, 요번에는 요 놈을 X축 대칭한 것을 R이라고 하지. X축 대칭. X축 대칭하면 뭐가 바뀐다? Y의 부호를 바꿔라. 그래서 2,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같이 이렇게 적어줄 수 있고, 야, 우리 무게중심을 구하래. 요 세 개를 가지고. 공식 외웠잖아.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거. 야, X좌표 싹 더해서 나누기 3. Y좌표, 싹 더해서 나누기 3. 그러면 3분의 3 1,3분의 2가 되는구나.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저거만 외우고 있으면 끝나는겨. 그걸 외워. 됐지? 외워. 나머지 그냥 하면 되니까 그냥 넘어갈게. 야, 요번엔 식이다. 도형 등호가 들어간 거. X축 대칭 Y 대신 마이너스 Y 대입해라. Y축 대칭 X 대신 마이너스 X 대입해라. 원점 대칭 X 대신 마이너스 X Y 대신 마이너스 Y 대입해라. Y는 X 대칭 X 대신 Y Y 대신 X 대입해라. 애워. 도형에서 하는 거. 애우면 끝이야. 우리 딱히 할 게 이거 말고는 없어. 야, Y는 3분의 1 X 플러스 2를 야, Y축 대칭하래. 야, 지금 요런 직선이 있는데, 야, 요놈을 Y축 대칭 이동한 직선. 요렇게. 야, 그러면 우리 Y축 대칭 뭐 하라 그랬어? X 대신 마이너스 X 대입해라. 여기 X 보이지? 야, 요렇게만 해주면 끝난다라는 소리야. X 대신 마이너스 X. 그러면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2 요렇게 정리가 되는데, 야, 대칭 이동한 직선의 수직. 야, 요놈의 수직이고, 마이너스 6,2를 지나는 직선. 우리 요 직선. 뭐가 필요해? 점하고 기울기죠? 야, 우리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점과 기울기가 필요한데, 점은 여기 적혀져 있잖아. 마이너스 6,2 지난다고. 야, 기울기는 지금 요놈의 수직이래. 얘 기울기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라는 거니까 3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럼 Y에서는 지나는 점의 Y좌표, X에서는 지나는 점의 X좌표를 빼주고 앞에 기울기 곱해주면 식이 완성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겨. 그래서 우리 어차피 대칭 이동은 할 게 이거 말고는 없는 겨. 애워서 바꿔주는 거. 나머지는 그냥 앞에랑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했던 문제들 다 그대로야. 그러니까 앞에가 좀 잘 풀어지고 있어야 돼. 특히 원이 제일 어려운 파트니까. 거길 꼭 풀어. 안 풀면 큰일 나. 됐지?
다른 거 그대로 하면 되는 거라서 넘어갈게. 저 위에 거만 외우면 할 수 있어. 야, 이번에는 포물선하고 원을 이동할 건데, 야, 똑같이 식을 건드려도 돼. 근데 우리가 포물선하고 원은 지금 문제 딱 두 개만 풀어봤을 때 점이 편해? 도형이 편해? 점이 편하지 않아? 점이? 좌표만 다루면 되잖아. 식을 다루는 거보단 좌표. 식은 좀 복잡하잖아. 직선은 그래도 1차식이다? 근데 원하고 포물선은 몇 차야? 2차잖아. 야. 그래서 우리가 포물선하고 원은, 식을 다루는 것보다는, 요, 포물선을 대표할 수 있는 놈이 누구냐면 꼭지점이야. 그치? 원은 중심이고, 그래서 요 놈은, 꼭지점. 요 놈은 중심이라는 게 있어서 요 좌표를 가지고 내가 풀이를 다루어 줄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좋아. 그러면 조금 더 계산이 복잡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야, 꼭지점으로, 중심으로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게 조금 좋다라는 소리야. 그리고 식을 다룰 때에도 일반형보다는 표준형으로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식이 덜 복잡하겠죠. 식으로 내가 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일반형 보다는 표준형으로 해주는 게 조금 더 간단한 편이고, 그렇다고 모든 게 다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고, 생각해 볼 수는 있다라는 소리야. 그러면 야 해볼게. 야, 중심이 3,-2이고 반지름이 K1을 대칭 이동했더니 3,-3을 지났다 이렇게 얘기했어. 야, 중심이 3,-2이고 반지름이 K인 원이 있는데 얘를 X축 대칭 이동을 했대. 야, 그랬더니 요 원이 3,-3 지났다 이렇게. 그치? 야, 3,-3을 지났다 그랬어. 그럼 뭐 하고 싶은 거야? 이거는 대입하고 싶은 거지. 그럼 우리 얘 식이 필요하죠. 그러면 요 식을 가지고 이동을 시켜도 되지만 그냥 중심을 가지고 와서 식을 세워도 된다라는 소리겠지. X축 대칭, 요거 점이요. 뭐가 바뀌어? X의 부호, 아니죠, Y의 부호죠. X축 대칭이니까 3,2가 된다라는 소리야. 반지름 바뀌겠어? 안 바뀌겠지. 똑같은 원이겠죠. 그러면 우리 x 빼기 3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은 k의 제곱이라 식 세울 수 있는데, 요게 다 쏙 대입해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x의 3, y의 마이너스 3 대입하면 k 제곱이 25니까 k는 5라는 거 알 수 있겠네. 양수 k니까. 그래서 요렇게 꼭 식을 다룰 필요는 없다라는 소리요. 중심으로 내가 해결해 볼 수 있으면 해줘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요런 거 봐봐.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6y 플러스 4는 6이라는 원이 있는데 얘를 y축 대칭을 했어. 야, 요 원을 y축 대칭 이동한 요 원이 있는데 그 요 원의 중심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1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럼 나는 요 식이 그냥 뭐가 필요한 거야? 중심을 찾아서 대입하고 싶은 거잖아. 이거
그쵸? 그러면 우리가 요 식을 대칭 이동을 굳이 해서 찾을 필요가 있을까? 내가 이 식을 하려면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해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지. 요거 바로 중심 알 수 있잖아. 요 자리와 요 자리 보면, 그치? a,3이라는 거, 그치? 그럼 요거 중심 바로 찾을 수 있죠. y축 대칭 했으니까 x의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a,3이라는 거. 요거를 요 식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대입하면 끝난다라는 소리지, 이렇게. 그러니까 중심으로 내가 해결해 볼 수 있으면 해결해 보는 게 조금 더 간편할 수 있다라는 게, 굳이 식을 건들지 않아도.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고. 됐죠? 넘어갈게. 대칭이동 활용인데, 원하고 직선이 접해.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 판별식 되지. 판별식 되는데, 그치? 식으로 해서 우리 판별식이 되는데, 판별식보다는 뭘 더 많이 써? 이거 머리에 바로 없으면 큰일 나는 게, 이거는. 이건 바로 있어야 돼. 이건 바로 튀어나와야 돼. 중요해. 지금 원하고 직선이 접하는데 이게 지금 머릿속에 없다. 큰일 나는겨. 강조하는겨. 없다라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강조하는겨. 그만큼 집어넣으라고. 지금 바로.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곧 반지름이 된다라는 거. 야, 이차함수랑 직선이 접하면, 요거는 뭐 1학기 때 많이 했지. 연립해가지고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 주겠다라는 거고. 야, 직선 4x 더하기 3y 플러스 a는 0이라는 놈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했더니, 아이고, 야, 요 직선이, 요 놈이, 야, 요 원과 접한다 그거야. 대칭이동하는 놈이 이 원에 접한다 이렇게. 요 직선이 요 원에 접한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걸 생각하겠다라는 겨. 요 원이 지금 누구냐면, 중심이 3,-1이고 반지름이 3이 되는 원이죠 지금. 요 원에 대한 정보야. 야, 그러면 우리는 요 식이 필요하니까 원점 대칭 뭐 하라고 했냐면, x 대신 마이너스 x,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해라. 그래서 여기 x, y 보이죠? 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 요 y 대신 마이너스 y 이렇게 대입해 주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그래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a는 0이라는 직선인데 요 원과 접한다 지금. 그래서 d는 알 쓸게. d 중심 3,마일에서 요 직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a는 0, 거리를 의미하는 거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써서 루트 절대값
개수를 제곱해서 더해주고 위에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2 더하기 3 더하기 a. 그래서 5분의 a-9 절대값 이렇게 되는데 요게 누구랑 같다? 반지름 3하고 같다 이렇게. 그럼 a-9 절대값이 15가 되는 거니까 a는 뭐가 되면 딱 좋니? 24가 되면 딱 좋나? 아닌데? 맞나? 24에서 9를 빼면 15인가? 아닌데? 맞나? 맞아? 됐지? 됐죠? 이렇게 평행이동 대칭이동. 다른 거 다 똑같은겨? 원 풀어 원하고 똑같은 문제잖아 이거. 원에 뭐만 더 추가된겨. 원에 있는 문제 똑같은 나온 건데 요거 하나 추가된겨 지금. 그치? 원 풀어 원은 풀어야 돼. 방학 동안 원까지는 다 풀어놔야 돼 무조건. 야, 똑같아. 할 건 똑같아. 포물섬 y는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a. 야, 포물선을 x축으로 플러스 2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을 한 다음에 이걸 다시 x축 대칭을 하였더니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6이 돼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해주면 돼. 야, 요거부터 찾아. x축으로 플러스 2니까 x 대신 x 마이너스 2 y 대신 y 플러스 1 대입해야지. 여기 x랑 y 보이죠? 야, 요 y 대신 y 플러스 1, 요 x 대신 x 빼기 2 대입해주면 끝난다라는 소리야. 그럼 y 플러스 1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더하기 x 빼기 2 더하기 a. 야,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x 요거 계산하면 플러스인데 요거 넘어와서 플러스 1 더하기 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자리에 들어갈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더하기 a다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요거 해준 거 그대로. 그래서 요 자리에 요게 들어가는 거는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놈을 뭐 했대? x축 대칭 뭐 하라?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해라. 우리 여기 요 y 대신 마이너스 y만 대입하면 끝나. 그럼 마이너스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마이너스 a다 이렇게. y 대신 마이너스 a y. 그럼 정리해. 그럼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되는데 요게 곧 요놈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는 요게 6이 돼야 된다는 소리겠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6. 그래서 a는 마이너스 7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소리겠네.
요거 외우라는 소리야. 요거 요 방법 외워. 됐죠? 이거 외워. 다 평행이동 대칭이동이고 나머지 다 똑같은 거라 넘어갈게. 요거 요런 말인데.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어. A랑 B가 있는데 B가 A네 집에 가고 싶어. A가 전화해서 B 놀러 오라고 했어. 근데 과자 사오래. 여기에 수많은 편의점들이 있어. 그러면 A가 전화한 거야. 너 편의점에서 과자 사갖고 오라고. 근데 빨리 와야 된다. 최대한 빨리. 그러면 B가 고민하겠지. 내가 어느 편의점을 거쳐서 A한테 갈 건지, 그치? 야, 그러면 내가 여기에 있는 편의점을 거쳐서 A한테 갈까? 아니면 편의점 여기 있는 거 거쳐서 가는 게, 지나서 가는 게 더 빠를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겠어? 맞지? 아니면 뭐 여기에 있는 편의점을 거쳐서 내가 이렇게 가는 게 편할지, 이런 고민을 하겠죠. 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거쳐서 가야지? 가장 빨리 가려면 이 거리가 가장 짧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최단 거리를 찾고 싶은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둘 중에 하나를 대칭해서 생각을 해볼게. 야, 아무거나 대칭하면 되는데, 요 A를 우리가 대칭을 해볼게. 우리 대칭이동 배웠으니까. 야, 여기 A'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대로 대칭이동을 했어. 그리고 나서, 요렇게 이어보자.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합동이죠. 그럼 요 길이와 요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럼 내가 요렇게 둘이 더한 것을 요렇게 둘이 더해도 상관이 없겠지. 같은 값이겠지. 야, 요번에는 요렇게 연결해 볼게. 그러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합동이니까 지금 요 길이와 요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내가 요렇게 둘이 더해야 되는데 요렇게 둘이 더해도 상관없잖아. 야, 내가 요번에는 요렇게 연결을 해볼게. 그럼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을 거야. 그쵸? 그럼 내가 요렇게 둘이 더하나 요렇게 둘이 더하나 똑같겠지. 그러면 내가 B에서 A네 집을 가야 되는데 B에서 A'으로 가는 걸 생각해도 어차피 거리는 똑같이 나오는 거잖아. 대칭이동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내가 어느 편의점을 가서 요 A'까지 갈까를 고민하면 되는 건데, 꺾여서 가는 거보다는 뭐가 더 짧겠어? 안 꺾여서 가는 게 더 짧을 거 아니야, 거리가. 그럼 우리는 요 두 놈을 일직선상으로 딱 연결을 했을 때 안 꺾이게 요 편의점을 거쳐서 가는 게 더 빠르게 갈 수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어차피 요 길이와 요 길이는 뭐야? 같은 거잖아. 요 길이와 요 길이는 같을 거니까 내가 요렇게 둘이 더하는 것은 어차피 요렇게 둘이 더한 거랑 같은 값이잖아. 그쵸? 그럼 우리의 최대 거리는 결국 요 길이를 구하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요 둘이 더한 거의 최소값은 둘이 더한 거의 최소값은 결국 A'B 요 길이와 같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소리야. 그리고 우리는 요 점을 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내가 요 점과 요 점을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요 직선과 교점을 생각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점도 찾아줄 수가 있고. 그럼 우리의 포인트는 뭐겠어? 야, 여기 위에 움직이는 점 P가 있었을 때
PA, PB 길이의 합 최소값은 둘 중에 하나를 대칭시킨 다음에 일직선상으로 만들어 버린 거리가 가장 짧은 최소값이 되겠구나가 핵심 포인트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이제 기억을 해주면 된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이런 거 구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A가 1,2다. B가 5,9다 그랬어요. 이렇게. 여기 어딘가에 P가 있는 건데, PA와 PB 거리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럼 우리의 포인트는 뭐라고? 하나를 대칭 넘겨라. 근데 지금 요게 대칭, 아이고 X축이 아니네. Y는 X였네. 예. Y는 X란 직선. 쏘리, 문제 잘못 읽었어. 요렇게 Y는 X란 직선 위에 어떤 점 P가 있는데, 요 AP와 BP 거리 합의 최소값, 그쵸?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라? 하나를 대칭시켜라. 요게 Y는 X 위에 있는 점이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돼, 하나를. B를 시킬까? B? 요 B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킬게. 그걸 B'이라고 얘기를 하자. Y는 X 대칭 점이 어떻게 돼? X랑 Y의 좌표가 뒤집어서 적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대칭하면 우리가 요 길이가 같아지는 거니까 결국 이렇게 둘이 더한 것은 이렇게 둘이 더한 것의 길이가 될 건데, 그거의 최소를 생각을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뭐다? 얘가 뭐가 될 때다? 일직선상으로 될 때다. 요 길이가 우리는 최소값이다. A, B'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결국 우리는 요 점과 요 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생각을 해서 8의 제곱, 3의 제곱, 64 더하기 9, 노트 73이 답인 거 알 수가 있다라는 겨. 그래서 요게 그냥 포인트구나. 요렇게. 요런 것도 펼치면 돼. 얘가 X축 위에 있으니까 얘는 요 반대쪽으로 해서 요 길이를 요쪽 길이로 바꿔오고, 그치? 여기 Y축 위에 있는 거니까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 마이너스 3,4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 요 길이가 요 길이로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 AP와 A'P가 같은 거 알 수 있고, 요 QB가 QB' 같은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바꿔준 거야. 요거를 요쪽으로, 요거를 요쪽으로, 그치? 그럼 결국 우리는 요거 세 개 더한 거에 최소값을 물어보는 건데, 내가 꺾이는 거를 더하는 것보다는 얘를 쭉 일직선상으로 계산을 했을 때가 최소값이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뭘 구하면 된다? A', B' 요 길이가 바로 최소값이 되는 거구나. 요렇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게, 안 꺾이는 상태. 됐지? 됐죠?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겨.
넘길게. 야, 점대칭의 핵심. 요 점이 뭐가 된다? 아까 중점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 문제를 딱 읽어보면 A 콤마 지호가 A 콤마 8이라는 점이 있는데 그거를 마이너스 4 콤마 6 요 점에 대하여 대칭이동 요 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해라. 그럼 어떻게? 야, 요거를 중점을 만들어주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쭉 이어서 중점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요 점이 바로 점대칭 시킨 점이다. 요렇게. 요게 중점을 만들어 주는 게 포인트야. 그러면 끝났네. 중점 공식. 요 마이너스 4는 요 x좌표를 더한 거 나누기. 요 6은 요 y좌표 더하기 나누기 2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라는 거고. 원은 뭘로 풀어주면 돼? 중심. 요 원에 있는 거 점을 다 점대칭 시키라는 거거든. 이렇게. 그럼 여기에 원이 딱 만들어지겠죠. 에이씨. 이렇게. 근데 우리는 여기 있는 모든 점을 점대칭 시킬 필요 없이 누구만 요 중심만 요렇게 점대칭 시켜서 가지고 오면 이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반지름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요 중심 뭡니까 요거 1,43 요거를 점대칭 시킨 걸 찾아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소리야. 그리고 반지름은 요거 반지름이 뭡니까? 중심의 좌표를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상수항을 빼니까 반지름이 3이네. 그럼 얘도 반지름이 3이 되겠죠. 그래서 요 중심만 찾아주면 어떤 원의 방정식인지 찾아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구나. 포물선은 뭐 가지고 하면 돼? 식 말고 뭐 식으로 해도 되지만 꼭지점. 꼭지점 찾을 줄 아니까 꼭지점으로 생각하면 되는겨. 요 2번을 위해서 아까 그걸 외우라고 한 거야. 점대칭식. 원래는 요 직선을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을 하려면 얘가 가지고 있는 두 점을 가지고 와서 요 3x-y-2는 0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점 두 개를 가지고 와서 점대칭을 시키면 요 두 점을 가지고 와서 점대칭을 시켜가지고 요 두 점을 찾아서 이어주면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지잖아. 그쵸? 요 두 점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만들 수 있지.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식을 세워야 되는 건데 그럼 힘들잖아. 그치? 점은 맘에 드는 거 찾으면 돼. 뭐 찾을 수 있니? 1,1 1,1 대입한 성립하죠. 또 하나
0, 마이너스 2도 괜찮네. 그치? 응. 그래서 요런 점을 대칭 이동 해가지고 직선을 세워야 되는데 그럼 힘드니까 아까 그걸 외우라 그랬죠. 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 하시오. 그러면 뭐 하라 그랬어? x 대신 요거 2배에다가 x 뺀 거, y 대신 요거 2배에다가 y 뺀 걸 대입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지? 이거 외우라 그랬어. 그래야 편해진다고. 그래서 요 x, y 대신에 대입해주면 끝난다라는 소리야. 요 x 대신 요거, y 대신 요거,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x 플러스 2y 플러스 y 빼기 2는 0이다. 잘못 대입했다 이거. y를 왜 적은 게 이거. 그래서 마이너스 3x 더하기 y 빼기 12는 0이다.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걸 외워. 그래도 빨리 찾을 수 있어. 점대칭에서. 됐죠? 시계 왜 봐? 보지마. 아무것도 보지마. 안돼! 오늘 대치기도 안 끝나면 집에 안 가. 무조건 안 가. 2개 남았어. 갈 수 있어. 야, 안 어려워. 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를 2x 더하기 y 플러스 3은 0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시오. 요 점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쵸? 근데 우리는 요 선대칭 핵심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 수직 이등분선이 되는 게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죠. 야, 여기가 수직 이등분 된다. 이게 핵심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우리가 먼저 요 수직을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할 건데, 야, 얘가 y는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되고, 수직은 뭘 생각해서 기울기를 곱한 게 마이너스 1을 생각한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식 하나를 만들 수 있어. 야, 요거 기울기가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 이렇게 되는데 요놈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요놈의 기울기는 2분의 1이 돼야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려면. 그럼 요렇게 곱해서 갖다 놓으면 a 더하기 6은 2b 플러스 2. 그럼 a 빼기 2b가 마이너스 4다. 식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고. 야, 그 다음에 2등분. 2등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점을 지난다. 무슨 말이야? 요거 중점을 지나가잖아. 중점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는 거 공식이죠. 요거를 대입하라는 소리지 뭐. 그치? x자리에 이거 대입하면 a 빼기 6 더하기 y자리에 대입한 거 플러스 3은 0. 2a 빼기 3 더하기 2분의 b 마이너스 1은 0. 2a 마이너스 6 더하기 b 마이너스 1은 0. 2a 플러스 b는 7. 이렇게 식 나오네. 이거 둘이 연립하면 되겠네. 아우, 식이 안 예뻐. 여기다 2배 할게. 4a 플러스 여기다 적을까 그냥? 4a 플러스 2b는 14. 요거 a 빼기 2b는 마이너스 4 더해주면 5a가 10, a는 2. a에 2 대입하면 b는 3. 2,3이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답은 5번.
중심으로 하면 된다 그랬고, 이거 중심 가지고 생각하면 되고, 이 직선에 대하여 대칭, 얘가 무슨 수직이등분선이라는 소리겠죠. 원도 이렇게 풀면 된다라는 소리요. 이 그림으로 풀면 되는 게 그냥 여기에 원만 그려져 있는 상태잖아. 그냥 중심 가지고 풀면 된다라는 소리야. 됐죠? 자, 다시 한번 정리 나왔네. 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x 대신 x 빼기 m, y 대신 y 빼기 n 대입. 보이지? x축 대칭 y 대신 마이너스 y. 보이지? y축 대칭 x 대신 마이너스 x. 맞죠? 원점 대칭 x 대신 마이너스 x, y 대신 마이너스 y. x 대신 마이너스 x, y 대신 마이너스 y. 맞죠? 외워. 계속 반복하고 있는겨. y는 x에 대한 대칭 x 대신 y, y 대신 x, x 대신 y, y 대신 x. 이렇게 x, y인데 앞쪽으로 y가 오려면 지금 요거를 시행했다라는 소리야. 부호를 바꾼 놈은 대칭. 이런 모양이면 평행이동했구나. 이렇게 바라보면 되겠죠. 이건 좀 쉽네. 야, 두 개만 해볼게. 야, 지금 오른쪽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이 얘가 그려져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초록색이. 근데 우리는 뭘 그리고 싶은 거냐면 요걸 그리고 싶은 거야. 요놈이 그려져 있는 거고 우리는 얘를 그리고 싶은 거야. 근데 얘 식을 봐봐. 뭐가 바뀌었어? x 대신 y, y 대신 x로 바뀐 거 보여? 딱 이렇게만 바뀌었지. 이게 언제야? 뭐 했을 때? 이거 신기하게 항상 이렇게 x는 y라 대답하더라. x가 더 친숙한가봐. y 미워? 항상 그래. 야, 그러면 그림을 그려. y는 x 이렇게 생겼죠. 파란색을 접어봐. 그럼 초록색 잉크가 어떻게 찍히겠어? 딱 이렇게 찍히겠지. 그게 답이라는 소리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겨. 하나 더 해볼게. 오른쪽에 예쁜 그림이 하나 있네. 삼각형. 자, fx, y는 0에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 근데 우리는 요놈을 그리고 싶어. 얘 식을 우선 건드려야지. 뭘 건들고 싶어? 하나씩 건드려야 돼. 한꺼번에 건들지 말고. 우선 뭘 건들고 싶어? x를 건드리고 싶대. 지금 x만 먼저 건드려 보면 x 대신 마이너스 x가 요렇게 들어가면 우선 6이 만들었잖아 모양. 그치? x 대신 마이너스 x 넣었을 때가 뭐 할 때야?
y축 대칭을 했을 때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건드려야 되거든. y를 건드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 보면 요 y 대신에 y-1만 요렇게 적어주면 되지. 요 y 대신에 y-1 딱 적어주면 요 모양 만들어지니까 그 y 대신 y-1 집어넣었을 때가 뭐 할 때야? y축으로 얼마만큼? 그쵸.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했을 때구나. 요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럼 그려본다. 자, 먼저 요 그림이 그려져 있죠? 요렇게. 자,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래. 이게 y축이잖아. 여길 접어. 그럼 어떻게 생기겠니? 요 반대쪽에 삼각형이 그려지겠죠. 지금 이거 1 떨어져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1, 1이라는 부분에 이렇게, 그 다음 요거 두 칸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 둘 여기 마이너스 2라는 부분에서 요렇게 이어주면 되겠다. 요게 요놈의 그래프를 그린 거야 지금. 그쵸? y축 대칭 시켰으니까. 자, 그 다음에 y축으로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라 했죠. y축 평행이동은 x축 평행이동은 좌우, y축 평행이동은 위아래. 그럼 지금 얘는 위로 한 칸을 올리라는 소리잖아. 그럼 얘를 잡고 위로 한 칸 올려. 그대로 얘를 위로 한 칸 올리면 요렇게 그려지겠네. 그쵸? 한 칸 그대로 끄집어 올라가면 한 칸 올렸으니까 여기가 2가 되고 요거 한 칸 그대로 올렸어. 그래서 요 핑크색으로 그려지는 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구나. 5번에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들어가야 돼. 됐어? 잘 봐. 집합. 집합은 모임이야, 모임. 어떤 모임인데, 모임이라는 게 한 사람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치? 한 사람만 있으면 모임 아니야? 모임은 있는데 거기에 소속원이 한 명만 있어도 되는 거잖아. 동아리인데 동아리에 한 사람만 있어도 되잖아. 아, 그러면 안 돼? 동아리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것도 다 모임이야. 모임은 집합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집합에서 중요한 거는 대상이 분명해야 돼. 객관적이어야 돼. 아름답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 안 된다라는 소리야. 아름답다라는 것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잖아. 예쁜 꽃들의 모임. 안 된다라는 소리야. 꽃도 누구는 예쁘다 안 예쁘다. 큰 수의 모임 안 되는겨? 초등학교 1학년한테 물어보면 한 100이면 크다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고등학생이 100이 크다라고 생각하겠어? 그치? 그것도 안 되는겨? 높은 산의 모임. 우리나라에서 높은 산의 모임 안 되는 거죠. 높다라는 기준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치? 가장 높은 산의 모임 돼, 안 돼?
가장 높은 산의 모임 그러면 백두산 얘기할 거 아니야. 대상이 분명하잖아. 이런 건 된다라는 소리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거 백두산 아니야? 맞냐? 백두산이 제일 높지? 아니야? 어쨌든 간에 가장 높은 산은 돼. 높은 산은 안 돼. 야, 우리 반에서 키가 큰 학생들의 모임. 안 돼. 키가 크다라는 기준이 어디에 잡아야 될지를 모르잖아. 그치? 근데 우리 반에서 가장 키가 큰 학생들의 모임. 돼. 딱 가장 키가 큰 애는 딱 정할 수 있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대상이 분명한 거 딱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거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0에 가까운 수의 모임. 안 되지. 뭐 어떤 사람은 99?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애는 뭐 99.9 이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가깝다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겨. 16보다 작은 4의 배수 되지. 어떤 누구한테 물어봐도 4, 8, 12라고 얘기할 거잖아. 그치? 다리가 2개인 동물 되지? 몸무게가 무겁다.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줄 수가 있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런 것들을 집합이라고 한다.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고, 집합은 보통 이름을 대문자로 알파벳으로 지어주는겨. 그래서 16보다 작은 4의 양의 배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얘 이름을 뭐 A라고 해볼게. 야, 그러면 집합 A라고 이름을 지어줄 수 있겠지. 야, 얘가 맞다라고 한 이유는 요 4, 8, 10이라는 숫자 때문이죠. 요 4, 8, 12를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요 집합 A라는 놈의 원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요 소속원들, 이 집합의 소속원들 있지? 걔네들을 원소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4는 A의 원소이다. 다른 말로 A에 속한다. 8은 A의 원소이다. 이런 말 사용해 줄 수 있다라는 소리야. 1은 A의 원소? 아니죠? 그럼 아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겨. 여기까지 된 거야? 야, 원소가 영어로 뭐야? 화학 시간에 배웠지? 화학 시간에 안 배웠니? 뭘로 시작하지 마 알려줘. 알파벳. 응? 그치? ELEMENT 아닌가? 아니야? 엘리먼트? 아니야? 맞지? 원소 아니야? 왜 대답을 안 해? 부끄럽게. 부끄럽잖아, 대답 안 해주면. 첫 글자가 2죠? 그 2를 사용을 할 건데, 요 2를 사용해서 원소라는 뜻을 기호화 할 건데, 요거를 이제 포크 모양으로 바꿔. 삼지창 2를 요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4가 A의 원소이죠.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돼. 영어처럼 요 중간에다가 요렇게 원소라는 표시를. 4는 A의 원소이다 그 뜻이야. 근데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 이쪽으로 입 벌리면 틀린 말이야. 집합 쪽으로 입 벌리고 있어야 돼. 더 큰 쪽으로 입 벌리고 있어야 돼. 집합이 더 큰 거잖아. 4는 요 집합의 소속원이잖아. 동아리가 있으면 그 안에 소속된 놈들을 원소라고 하는 거니까. 야, 8은 A의 원소이다 이렇게 적겠다라는 겨. 야, 우리가 같다, 같지 않다 이렇게 표시하죠. 짝대기 그어서. 그래서 1은 A의 원소가 아니다를 여기에다가 짝대기 이렇게 그어주기만 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자, 여기 똑같이 하면 되겠죠. 집합 A가 10보다 작은 3의 배수다. 그러면 원소가 3, 6, 9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만 원소니까 얘네들만 삼지창을 쓸 수 있어. 1은 못 써. 6은, 아니, 3은 써. 9도 쓸 수 있고, 10이 쓸 수 없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지? 여기까지 괜찮아? 야. 이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쓸 거야. 집합. 소소건들을 이제 담을 그릇을 마련해야 돼. 그거를 우리는 중가로로 쓸 거야. 중가로. 소가로 아니다. 대가로 아니야. 다 틀린겨. 중가로로. 야, 집합 A에 요 4, 8, 12가 원소잖아. 4, 8, 12를 담을 그릇을 중가로로 표시할게요. 그래서 집합은 중가로로 표시를 할 건데 요 안에 원소를 적는 거야. 자, 어떻게? 4, 8, 12 요런 것들을 우리는 콤마를 중심으로 적힌 게 다 원소다. 콤마를 중심으로 하나하나를 원소야. 괜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잘 봐. 헷갈려. 여기 안에 이렇게 적힐 수도 있어. 생긴 게 집합 안에 집합이 들어갈 수 있는데 요 가장 큰 중가로가 중요한 거야. 그 안에 콤마를 중심으로 요거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바라보는겨. 별게 다 적혀. 막 이렇게 막 적힌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요 중가로, 이게 그릇 안에 이 콤마를 중심으로 요런 것들을 원소라고 바라봐야 된다라는 소리야. 그 안에 생긴 게 어떻게 생겼든 간에. 그래서 이거 원소가 3개야, 3개야, 이거 원소 4개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돼. 생긴 거 잘 봐야 돼. 헷갈려? 호락호락하지 않지, 뒤로 갈수록. 야, 어쨌든 간에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건 원소. 지금 원소를 다 나열시켰지? 요렇게 적는 것을 원소를 하나하나 나열해서 적었다. 원소 나열법. 근데 순서는 안 중요해. 얘를 8, 12, 4 이렇게 적어도 상관은 없어. 근데 얘가 더 예쁘지? 순서를 이렇게 예쁘니까 예쁘게 적은 거지. 이렇게 적어도 틀린 말은 아니야. 그리고 요 안에 똑같은 숫자는 반복해서 안 적어. 반복해서 안 적어. 자, 그리고 얘를 조건을 제시하는 거 이렇게 적을 수도 있어. 잘 봐. 조건 제시. 집합은 중가로로 이렇게 적어야 되죠. 야, 벽을 하나 쳐. 펜스. 야, 여기에다가 문자를 하나 적어. 맘에 드는 거 없어? 근데 소문자로 적는 게 원소로 적는 거 소문. A라고 적을게. 야, A를 모아놨다라는 뜻이야 이게. 그러면 요 A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죠. 여기 옆에다가 A에 대한 설명을 적는 거야. 요 A의 조건, 성질, 요걸 적는겨. 야, 지금 4, 8, 12는 뭘 적은 거야? 특징이 4의 배수를 적은 건데 16보다 작은 거지. 그 옆에다 이걸 적는 거야. 설명, A에 대한 설명을 적는겨. A는 16보다 작은 4의 양의 배수이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게 조건제시법. 이게 조건제시법이야. 설명을 적어주는 게 A가 뭔지. 문자는 자기가 쓰고 싶은 거 쓰면 돼. 근데 보통 A, X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하겠죠. 그 다음에 그림.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림으로 할 수 있어. 접시야. 이거 말 그대로 접시라 그랬지. 접시에 담으면 된다고. 야, 뭐 동그라미 쓰던 네모 쓰던 상관이 없는데 보통 동그라미 써. 전체 집합이라는 것만 네모 쓰고. 그래서 그릇을, 예쁜 그릇을 이렇게 그려놓고 집합의 이름, 여기 접시의 이름을 이렇게 적어주면 돼. 그리고 이 접시 안에다가 원소를 적어주면 되는겨. 그런데 콤마를 쓰는 순간 틀린 표현이요. 콤마 쓰면 안 돼. 순서는 접시에 담는 거니까 그냥 대충 막 적으면 되는데 여기에 콤마를 적으면 안 된다라는 거. 콤마 적지 말고 요 접시 안에 요 4812만 딱 들어가 있으면 돼. 요렇게 적은 것을 벤 다이어그램. 요렇게 한 것을 조건제시법, 요게 원소 나열법. 됐죠?